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보면서 일본과 한국 간 인식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일간지에 한국통으로 유명한 일본인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잘 정리한 기사라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후카가와 교수는요,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본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용공 문제는 위안부나 교과서 왜곡 등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와 교과서 왜곡 등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7월 18일 이때가 제3국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죠. 이 구성 시한을 넘기고 한국 정부가 또 8월 15일에 매우 감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강복절 연설이 나오는 순간 그 무렵이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게 후카가와 교수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미지 영역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징용공 문제가 왜 교과서나 위안부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감정이나 정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조약으로 결정된 징용공 문제는 일본 국민 대다수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절대적 레드라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여론의 90% 정도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감정과 정의, 일본은 법으로 이 징용공 사태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일 간의 갈등은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처럼 출발점부터 접점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이대로 가서는 출구가 없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에 부탁하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한국인의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그 징용공 문제의 해법으로 1+1+알파, 이게 바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에 한국 정부가 돈을 더 보태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타협안인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협안에 대해서 후카가와 교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꼴대가 움직이는 상황을 수차례 겪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향후 똑같은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1+1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 지원하는 안이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이게 G20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앞둔 시점에 제안했던 안인데요. 이 제안을 두고서도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도 비상식적이고 의미 없다고 주장했던 기금안을 한국 정부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과연 한국 정부가 이 징용공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반응이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 1월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가 이 변형된 기금 조성안을 들고 나온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내에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 경제에 전통한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소재 국산화 얘기를 해왔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삼성이 돈이 없어서 안 했겠느냐? 경제성이 없어서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얘기는 저임금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며 그 길을 주장하던 1980년대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건비가 일본보다 비싸지고 온갖 규제와 강성 노조가 버티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재 국산화는 어렵다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우려만큼 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는데요.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고가 있고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수출 규제라는 한국 측의 표현은 왜곡된 것이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 정도의 압력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결국 강권은 평행선을 걷는 한일 정부의 출구찾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후쿠가와 교수는 일본이라고 언제까지나 이 상태를 이어갈 수는 없다. 지금 일본인으로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 문제를 당대 정권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류를 확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씩 쌓아 나가지 않으면 감정론의 출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은 대인관계에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지만 한번 화를 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는 말했는데요. 후카가와 교수에 따르면 지금 일본은 분노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약간 경고 섞인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희망적인 멘트도 날렸는데요. 양국 간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반년 만에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플로우를 생각하지만 선진국은 스톡을 생각한다. 한일 관계도 기업 간의 관계와 인적 교류 등 스톡이 있다. 지금 상황이 나빠서 일부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해나갈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을 믿어라. 한국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코노미스트를 믿어야 하고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껏 일본과 교섭을 해온 외교 전문가들의 노력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은 경제나 외교 분야에서 정치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그 정치가 국민들의 안색만 살피는 퍼퓰리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익을 우선시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일은 너무나 많다.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사실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매우 냉철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경제나 외교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이 나서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요. 사실 외교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할 만한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을 상당 부분 기용하고 있죠. 경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에 활용한다고 비판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문 대통령의 그런 지적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발생한 한일 갈등만 놓고 보면요. 문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일본을 자극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전 정부에서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게 합의됐다고 해서 국가 간 합의를 그런 식으로 무위로 돌려버린 것도 모자라서 소녀상 문제,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제품 스티커 부착 조례 제정, 북핵 논의에서 일본의 배제, 일본을 자극한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3.1절 축사 때는 친일 잔재 청산을 얘기했었고요. 이번 현충일 때는 빨갱이는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에 가깝습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기 때문이죠. 일본이 이런 것을 모를 리 있을까요? 다 알 것입니다. 중국에게는 문 대통령 방중 기간에 기자들이 보디가드에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했던 대통령입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 현대차의 광고판이 계약도 끝나기 전에 중국 베이징 일대에서 뜯겨나갔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한마디 항의도 못했습니다. 사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땠습니까? 아예 주권을 내놓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6.25 때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중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많이 살상했던 중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만큼은 저렇게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정부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대주의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것을 쓰다고 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의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냉정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우리 정부의 허장성세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객관적 국력이 월등한 일본과 싸우려면 자존심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렛대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안을 보면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꾸 UN, 세계무역기구, WTO죠. 이 UN과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UN과 WTO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해법입니다. 그렇게 일본의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결국 기댈 데 없는 약소국이나 의존하는 UN이나 WTO 해법을 꺼내든 이 정부를 보면 솔직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4, 5년 뒤에 문제가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기업이 망하고 나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UN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국력이 중요합니다. UN에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예산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김이 강한 일본이, 로비에도 강하고 입김도 강할 수밖에 없는 일본이 우리에게 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의 해법이 대단한 해법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이 정부가 저는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TO 해법도 이행에 따른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2, 3년 뒤에, 3, 4년 뒤에 우리 정부에게 승리를 안겨주더라도 이행에 따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대가 되면서 WTO를 자유무역의 파수꾼에서 식물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WTO가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해법이라 할 일본과의談判에는 뒷공무니를 빼면서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닌 해법을 뭔가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